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부가가치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부가가치를 그렇다면 어떻게 계산해 낼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교재 1052페이지를 보세요. 먼저 직접법입니다. 위에 나와 있는 박스를 보시면 임금, 지대, 이자, 이윤의 합객에서 감가상각비를 더하고 자본재 구입액을 빼서 부가가치를 구하는데요. 이러한 부가가치는 한 장 앞으로 가서 1051페이지에 박스에 나오는 것처럼 거기 소비형에 보시면 부가가치의 계산 방법이 나와 있죠. 거기에서 계산한 것처럼 임금, 지대, 이자, 이윤에서 순 투자액을 빼서 계산한 부가가치와 동일한 값이 되겠죠. 이렇게 부가가치를 구한 후에 다시 1052페이지요.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밑에 박스를 또 보세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서 부가가치를 구한 후에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요 1053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A가 10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요, B가 500원의 부가가치를, C가 3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한다면 이 B의 입장에서 볼 때 B는 A에게 1000원의 물건을 구입해 와서 여기에 500원의 부가가치를 덧붙여서 C에게 1500원의 매출을 한다는 건데요. B가 창출한 이 500원의 부가가치를 매출액 1500원에서 매입액 1000원을 공제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위에 있는 것을 가산법이라고 하고요, 밑에 있는 방법을 우리는 공제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가가치를 구할 때 더해서 계산했느냐 아니면 빼서 계산했느냐, 이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직접법인 이유는 우리가 부가가치라는 것을 직접 산출해낸 다음에 거기에 세율을 곱해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구해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법을 직접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직접법이 있으니까 간접법이 있겠죠.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자, 이 간접법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하면, 먼저 우리가 직접법의 공제법에서 납부세액을 어떻게 계산했냐 하면,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내서 부가가치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구해냈죠. 자, 간접법은 이 산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괄호를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매출액 곱하기 세율이 될 거고요. 우리는 이것을 매출세액이라고 부릅니다. 매출세액. 여기에다가 빼기 매입액 곱하기 세율이 되겠죠. 우리는 이 매입액 곱하기 세율, 이것을 매입세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간접법은 납부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간접법이냐면, 부가가치를 직접 구해내서 거기에 세율을 곱해가지고 납부세액을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구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직접 계산해내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간접적으로 실현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간접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또 한 가지, 이 간접법을 가지고 우리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매입세액이라는 이 자체가 바로 전단계 세액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간접법은 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 매입세액이 바로 전단계 세액이기 때문에 전단계 세액을 빼서 계산하는 방법이지 않느냐 해서 우리는 간접법을 전단계 세액 공제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직접법이나 간접법을 이렇게 산식상으로만 보면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간접법은 단지
직접법의 괄호를 이렇게 풀어낸 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괄호를 푼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사실 간접법을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이 산식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과세 유형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그 과세 유형은요, 이 과세 방법과 아주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세 유형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의 성격과 부가가치의 절대적인 크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컨대 우리가 소득형 부가가치세를 채택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부가가치세의 성격은 소득세의 형태를 띠게 되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의 크기는 국민소득이 돼버립니다. 반면에 우리가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채택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이제 부가가치세의 성격은 소비세의 형태를 띠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의 금액은 소비액이 되겠죠. 이렇듯이 어떤 과세 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성격과 과세 범위가 완전히 달라지지만 이 과세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절대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이 직접법으로 구하던 간접법으로 구하던 같은 부가가치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큰 범위 안에서 우리가 먼저 과세 유형을 결정을 하면 그걸로 부가가치세의 성격과 부가가치의 절대적 크기 결정은 끝나버리고 이제 그 테두리 안에서 그렇다면 결정된 부가가치를 어떻게 계산해낼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이 과세 방법의 문제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간접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직접법에 대해서는 강의를 통해서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고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간접법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시면 되겠습니다.